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에서는 오늘 기대가 본 역사의 현장, 일명 반란의 도시 이 해설을 통해서 해설 2부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갑자기 뒤바뀐 나주 예비군 대대 군부대 무기고 비탈 현장에 서 있던 사적비가 지금 이 화면에 비치는 이 사적비입니다. 이 사적비가 3년 후 엉뚱하게 내용이 뒤바뀐 이 사적비로 다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역사를 왜곡하는 5.18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반란의 도시 2편 해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린 다음 오늘은 두 번째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정부는 긴급 소집된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통해서 사태 수습을 위해 계엄군을 구성했습니다. 또 그리고 광주에 투입했다. 사실 계엄군과 당시 광주 상무지구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학교 병력 간에 서로 상대방을 시민군으로 오인하고 그 교전을 벌였던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진압 부대였던 광주 향토사단과 32 보병사단의 진압 책임자는 광주 출신 정웅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시를 말리러 온다는 유언비어와 또 광주와 전남 지역에 유포되었던 그 황당했던 유언비어가 어떻게 전국으로까지 확산되었는가 의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시위대의 첫 구호는 전두환은 물러가라, 신현학은 퇴진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민군이 물러나라 했던 전두환은 당시 집권자가 아닌 내각의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 보안사령관의 신분으로 지금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권력 서열이었던 대통령 최규하, 부통령 공석, 국무총리 신현화, 부총리에 이어 권력 서열 5순위인 전두환 장군이었습니다. 당시의 정황상 전두환이 집권자가 아닌데 이 상황에서 시대들이 외치는 구호 속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퇴진을 외쳤다는 것이 필자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었습니다. 계엄군의 학살 유언비어가 오전 10시경에 광주 일대에 유포되면서 그 시간에 전남 도청 앞 광장에 통신사 기자를 사칭하는 30대 괴 청년이 나타나서 광주 시민 여러분, 400만 도민 학살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난 시민들은 도청 앞 광장으로 몰려왔고 군중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석간에 발행되는 저희 신문사는 오전 11시 30분까지 보통 편집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편집국의 아침 정경은 초판이 제작되기까지 마감 시간에 쫓겨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으로 영락없는 시골 5일 장터의 풍경을 보였습니다. 서둘러서 지방판 마지막 원고를 편집부로 넘기고 5층 구내식당에 들어서자 그때 전경들 일보 전진은 오른쪽 식탁으로, 학생들 일보 후퇴는 왼쪽 식탁으로라는 저희 제2사회부장의 익살스러운 농담이 터져나왔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700원짜리 점심값 내기 즉석 게임은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정오를 위해서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5월 16일부터 시작된 광주 지역의 대학생들의 계엄철폐 시위는 학교에서 금남로 시가지로 이어졌고 도로는 데모 행렬로 혼잡했습니다. 그날은 기자들 대부분이 옥상에 있는 구내 식당을 이용했기에 그곳에서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신문사 5층 옥상에 있는 구내 식당에서 전면으로 불과 100m 전방에 전남 도청과 경찰국이 있는 건물이 고스란히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회사 구내식당 5층에서 도청 분수대 앞 풍경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었고 나도 당시 그곳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전경들은 곱절로 불어났습니다. 전경들은 방패와 진압봉을 들고 2열 행대로 도청 정문과 주변 담장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시대와 5m쯤 간격을 두고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로 신경전을 치르는 그들의 모습이 저희들 시야에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청 앞 전경들, 도청 방어에 나선 전경들은 저와 저희 고향인 전남 나주 경찰서의 김모 총경이 인솔한 전투 경찰 병력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원고를 마감했기에 오후에는 계획된 해상황 장보고 계획물 취재를 하려고 완도 출장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편집부장의 대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강주 시내대학가는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렁이었으며 계엄철폐를 외치면서 시가행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취재팀도 계속 남아서 시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초지도 일요일도 없이 비상대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외근 기자들이 저마다 출입처로 떠났고 내근인 편집부와 교정부 그리고 시군 지방을 맡고 있는 이 사회부 소속 기자들은 사무실에 남아서 계엄 전국의 향방을 화두로 나누다가 18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 늦은 오후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무사히 끝났음을 감사하고 오후 7시께
회사 정문에 막 나서려고 하는데 그때 시대의 도청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방패와 진화봉을 든 경찰 병력이 눈에 띄게 불어났고 수백 명의 시 대학생들이 그 경찰 병력에 맞서 손에 횃불을 들고 겸령을 철폐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천두환은 물러가라 는 구호를 외치며 여전히 조선대학교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도청 분수 때에서 조선대학교 광장은 불과 1km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날 완도항 개발에 따른 종합대책의 허구성과 해상황 장보고 계획물을 취재하기에 완도 출장 준비를 한 후 저는 10시경에 귀가를 했습니다. 다음날 80년 5월 19일 아침 8시께 회사에 출근을 하려고 시외버스 터미널을 도착했더니 정류장 입구에 이르자 대합실과 광장은 빽빽이 들어선 인파와 버스들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채 나주경찰서 보안과장이 전투복 차림으로 호각을 불어대며 상하행 버스와 진행을 제지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 모습을 눈에 들었습니다. 이곳 나주 정류장에서 광주행 상행선과 목포를 비롯한 서남부 11개 시군의 하행선 버스를 전면 통제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주 정류장은 여러 노선의 버스들로 항상 혼잡을 이루었고 통학생과 출퇴근 공무원들도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나주와 광주 간의 거리는 27km 구간이었습니다. 나는 전투복 차림 후 보안과장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소? 라고 묻자 그는 호루라기를 입에 문 채 경찰국의 지시로 광주 진입 차량을 통제하는 중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무슨 일로요? 하며 다시 되묻자 그는 순간적으로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젯밤에 조선대학 광장에서 평화적인 횃불 시위로 해산한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폭동이라니 도저히 보안과장의 말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주로 출근하려던 직장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서남부 11개 시군에서 강주로 향하던 많은 승객들 모두는 정류장 광장과 대합실에서 발만 동동 구른 채 사태 파악을 하느라고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나도 곧장 공중전화박스에 줄을 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때마침 김 차장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광주에서 계엄군들이 학생들을 마구 죽이고 있다는데 그 낯익은 목소리의 주인은 선배 Y 모씨였습니다. 선배 Y씨는 상기된 모습으로